주저연할 것 없이 캐릭터들 하나하나 저마다의 생동감 넘치는 서사로 팬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토가시 요시히로의 걸작 헌터헌터. 독특한 다중 주인공 체제로 진행되는 이야기답게 주인공만큼 매력적인 빌런들 또한 흘러넘치는 게 헌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중 가장 매력적인 빌런을 꼽자면 당연히 거미의 머리, 환영여자의 단자 클로로 루시후르를 모두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미친 사이코패스 도적 집단 환영여자의 단자 클로로가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클로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물 개전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 서당계 페이아이콘 한량총수입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마라. 쓰레기, 무기, 그리고 인간을 버려도 허용되는 그곳 무법지대 유성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꿨던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클로로 루시후르. 주위 친구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자신이 맞을지언정 결국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꿈도 희망도 없는 유성가에서 보기 드문 올바른 인성을 가진 클로로의 모습에 주위 친구는 클로로는 유성가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쉬워 라고 토로할 정도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클로로는 여느 때처럼 유성가에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외국어 강좌 비디오를 득템하여 인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비디오에서 전대물, 소위 말하는 파워레인저 같은 특촬물의 존재를 접하게 되었고 클로로는 서류상 세상에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유성가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친구들과 함께 그 비디오를 유성가의 언어로 더빙 후 상영회를 개최하였고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상영회 중 음성 테이프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클로로는 직접 남자 등장 캐릭터들 전부를 즉석에서 더빙이 되는 미친 괴력을 발휘하며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훗날 여단원이 되는 친구들과 헤이러들마저도 그의 이런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매료되어 같이 더빙 활동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극단보다는 연극하며 돌아다니는 여행객 아님? 그럼 여단이라고 하실? 근데 여단은 1000명 이상일 때 쓰는 말인데 이 새끼 팀 인당 100인분 하면 됨. 막 그러면 그냥 여단으로 합시다. 그렇게 자연스레 연극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랑극단 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어느 날 더빙을 위해 다음 비디오를 찾으러 간 친구 사라사가 마피아로 추정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스너프 필름까지 찍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죠. 조각난 시체, 조롱하는 듯 남겨놓은 메시지. 유성가의 아이였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친구 사라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클로로 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야망이 자리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노와 슬픔에 잠긴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 놈들을 찾기 위한 지혜와 도구, 놈들을 찾았을 때 필요한 힘과 기술을 갖추자. 그리고 나는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년 후 유랑극단을 꿈꿨던 아이는 세계에 공포를 각인시킬 악의 무리 환영여다 거미를 창단합니다. 유성가의 쓰레기장에서 단장 클로로가 피어나게 된 순간이죠. 환영여단은 요크신시티 편에서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죠. 요크신시티를 지배하고 있는 마피아들이 개최하는 지하 경매 물품을 훔치기 위해 직결합니다. 단장 클로로의 명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여단은 명성에 걸맞게 경매장을 습격하여 500여 명의 마피아들을 벌집 빗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작전을 손쉽게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네온의 예언을 듣고 마피아들이 진품들을 미리 빼돌린 탓에 결과적으로 진짜 경매품 탈취에는 실패. 오히려 마피아들의 표적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마피아들의 지배자인 심로드가 여단을 참교육하기 위해 마피아 커뮤니티 최강의 암살자 집단 음수를 보내지만 단원들은 역으로 야무치 잡듯 가볍게 음수를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복인이 사슬잡이한테 납치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만 금방 여단 동료들이 구해주죠. 하지만 이미 삔또가 상한 우복인은 사슬잡이를 찢어 죽이기 전에는 아나흥 라고 외치고 나가버리고는 찢어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슬잡이한테 끔살을 당하게 되죠. 결국 시간이 흘러도 우복인이 돌아오지 않자 클로로는 우복인이 죽었다는 것을 직감하여 곧장 네온의 능력을 활용해 그의 죽음을 확실시합니다. 이후 클로로는 우복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또 다른 지하 경매장에 쳐들어가서 수천 명의 마피아 부대와 프로킬러들을 몰살시켜버리죠. 그리고 이런 대학살 속에 울려 퍼지는 단말마의 절규와 도시를 뒤덮는 폭발음에 맞춰 클로로는 건물 고층에서 홀로 고고의 진홍곡을 지휘하며 단원들을 대표해 우복인의 넋을 위로하죠. 그러던 중 심로드의 의뢰를 받은 제노 앤 실버 부자와 2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면서 끝내 당하는 듯 했으나 의뢰인이 없어진
탓에 죽일 이유가 없었지 두 사람이 순순히 물러나면서 클로로는 위기를 모면하죠.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한 여단은 그대로 요쿠신을 떠나려고 했으나 사슬잡이를 잡고 가자 며 피력하는 노부나가의 똥꼬쇼와 더불어 히소카의 예언서 주작으로 인해 사슬잡이를 잡고 떠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 그 후 단장은 코난 끝 추리력으로 사슬잡이가 쿠르타족의 생존자라는 걸 눈치까고 호다닥 잡아서 참교육하려 하지만 오히려 곤, 기라, 레오리오의 계략에 빠져 포획당하게 되죠. 그렇게 인지된 클로로는 크라피카한테 개처맞아도 목숨이 위협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크라피카를 도발하며 자신은 인질로서 가치가 없으니 자신이 죽더라도 여단을 위해 단원들이 크라피카를 처단할 것임을 굳게 믿고 엄근진 모드로 존버하죠. 그렇지만 결국 단원들은 단장의 목숨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기에 파크노다의 희생으로 인질 교환이 이뤄지게 되고 이때 클로로는 크라피카의 저지먼트 체인에 의해 낸 능력의 제약 여단원과의 접촉 금지를 당한 채 풀려나게 되면서 히소카와의 1대1 대결에도 응하지 못하고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 클로로는 제넨사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고 당연히 여단 멤버들 역시 그리드 아일랜드에 참가하는 등 단장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죠. 이때 히소카 역시 제넨사 헌팅에 오면 목숨 걸고 싸워줌 이라는 클로로의 의뢰를 받고 그렇게 매차 구차 제넨사를 찾아낸 히소카의 노력 덕분에 능력을 되찾을 클로로는 그대로 히소카와의 약속을 어기고 히소카를 피해 빤스런하면서 서로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르미를 통해 알려지게 되죠. 하지만 추적도 질리고 이제는 이길 각이 섰다고 느꼈는지 클로로는 천공 격투장에서 희속하게 데스매치를 제안하고 한층 더 강해진 낸 능력, 예상할 수 없는 변칙적인 미친 수싸움을 통해 히소카에게 최후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매차쿠차 부활한 히소카는 곧장 클로로와의 2차전 승리를 위해 여단 몰살을 선언한 뒤 곧장 샤르나크와 콜트피를 보란듯이 살해합니다. 그 후 신대륙을 향하는 BWO에 숨어있는 히소카를 제거하기 위해 클로로는 단원들에게 상황 브리핑을 끝마친 뒤 곧장 히소카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세계관 내 클로로는 어느 수준의 강자인지 그의 전투 이력과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 이론상 이보다 더 좋은 넬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기 씹사기인 클로로의 낸 능력에 대해 제약과 조건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핵심만 설명드리겠나이다. 클로로의 낸 능력은 특질계 도적의 극이입니다. 스틸 및 사용에 까다로운 제약이 붙지만 상대의 능력을 훔쳐와서 그 낸 능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훔쳐온 대표적인 낸 능력은 예언 능력, 천사의 자동 필기, 인간을 조각내먹는 밀실 유어, 크기를 줄이는 불가사의하고 편리한 보자기, 상대를 갑자기 이동시키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히소카전을 위해 각성한 고유 낸 능력인 두 능력을 동시에 쓰면서도 양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책갈피 테마를 선보이죠. 더하여 샤르나크 및 콜트피의 능력은 물론 각인 접촉으로 폭발시키는 한 쌍의 파괴자, 인형 조종술, 인간의 증명, 모습을 바꾸는 전학생까지 이처럼 이해하기도 벅찬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확실히 만전을 기했을 때는 절대 질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개사기 능력 같겠지만 사실은 이행하기 힘든 제약 조건은 물론 가위바위보 같이 능력 간 상성이 확실한 헌원 세계관이기에 솔직히 최강의 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 밸런스의 육각형 능력치를 가진 선택받은 자 클로로이기에 스킬헌터 능력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단원들이 여단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클로로를 지키고자 했는지, 최강의 도적단 환영여단을 이끌 수 있는 건 어째서 클로로인지, 오직 능력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역십자의 남자 클로로 루실 후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클로로의 전적은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키르아의 아버지 실버와 요쿠신 시티 이전에 한번 대결을 펼친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싸웠다는 풍문 외에는 동네 영호의 싸움썰 마냥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로드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제노 앤 실버 부자와의 2대1 대결이었죠. 이때 실버는 이미 클로로와의 전투 경험이 있기에 제노와 힘을 합쳐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클로로는 진심을 다하는 최강의 암살자 2명을 상대로 맹독 나이프, 망토 등 변수를 창출하는 재치 있는 전략으로 생존 타임어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클로로는 히소카에게 데스매치를 제안하고 히소카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죠. 클로로는 이전보다 강해진 능력들을 소개하며 자신이 이길 확률은 100%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히소카는 낭만 없게 승패에 집착하지 말라고 화답하면서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히소카의 암살 능력을 의식한 클로로는 관객석에서 주변
주변 관객 및 준비한 인형들을 활용하며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훔쳐온 능력들을 셔플하여 사용하는 초월적인 수싸움을 통해 히소카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투의 천재 히소카조차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가짜 클로로 세뇌된 인형, 관객, 각인 폭발 등 숨막힐 듯 조요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 반격을 꾀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클로로의 수싸움 속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손발을 잃게 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몰려든 자폭 인형들로 인해 히소카가 그대로 폭사해버리면서 별다른 데미지 없이 클로로는 비교적 가볍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단장의 능력이 얼마나 사기인지, 그의 전투 센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소름 끼치도록 잘 보여준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언제나 그럴듯 Q&A로 이번 풍을 마무리해보죠. 이 새끼도 점점 못생겨지는데 혹시 토가시 센세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몇몇 헤이러들이 간혹 제넨 성공의 대가로 쌍판을 갖다 바친 거 아니냐 하는 억가를 하시는데, 단순히 연재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못생겨진 것 뿐입니다. 어느새 짱구보다 짱구 아빠한테 더 감정 몰입하는 구독자 나으리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헌원 재연재 들어가고 단행본 작업하면서 어둠의 어시 나오코 공주님을 쓰며 매차쿠차 금방 존잘얼굴로 돌아올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그 전에 클로라가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평범한 유랑극단 단장이 됐을까요? 됐다가 클로로가 전작 유백서의 센스이 설정은 그대로 계승한 캐릭터다 보니 결국에는 센스이 엔딩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소설을 써보자면 유성가 출신의 유쾌한 유랑극단이 되었다 한들 토가시 성격상 단원 주요 관계자 중 한 명이 권력자의 더러운 욕망, 정부의 억압 등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버린 탓에 클로로가 흑화해서 암살 및 테러 집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히소카 여단 다구리 논란 해명해주세요. 히소카 대 클로로 재대결이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가장 핫한 논쟁거리가 바로 히소카는 클로로와 1대1 대결을 펼친 것이 아니라 여단원과 함께 싸운 것이다라는 일명 여단 공투설입니다. 여단 공투설 주장하는 히소카 친위 대칭 논리는 이렇습니다. 클로로의 말에 따르면 카피한 능력들을 일시적 해제 없이 동시에 쓰는 건 불가능한데 전투 중 두 사람 이상의 카피 능력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고로 여단원이 관객석에 있었다는 방증이다. 히소카 시체 확인할 때 곧바로 샤르나크, 콜트피 마치 바로 튀어나오는 거 봐라. 놈들이 어떻게든 대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순수 무력은 히소카가 최강이다. 이미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다구리설 인정해라. 그리고 이런 주장에 맞서 이소를 외친 코봉이 아니 클로로 친위대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클로로가 몇 수의 실력을 보여줬기에 수 1기에서부터 좆발렸던 것 뿐인데 갑자기 지니까 물타기 개지랄 하지 마라. 단장이 많아 새로운 제약 조건이 기존 능력자와의 거리 유지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순수 무력 드립치는 새끼치고 진짜 강한 놈 못 봤다. 응, 토가시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작가 아니야. 자칭 만자란 생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튼 솔까말 진건 진거라고 생각하기에 한마디만 하자면 히소카 너 졌잖아. 너 싸움 개 못하잖아. 꼬우면 이번엔 증명하던가. 클로로의 목적은 뭔가요? 클로로가 여단을 창단했던 이유는 사라사의 복수, 나아가 사라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몸을 받는 유성가 주민들을 위해 유성가와 여단이라는 존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의 심볼로 만들어 악당이 설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다크 히어로가 되는 것이었나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본래의 존재 의의를 잃고 그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도둑놈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죠. 현재는 단원들의 복수를 위해 히소카 처단의 목적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과거 핑계대며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진정한 악이 되어버렸기에 욕망의 실현 외에 목적이 뭐가 있겠으며 설령 목적이 남아있을지언정 그 누가 찬동해주겠습니까? 클로로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토가시 센세는 기존 소년 만화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위로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그렇게 본래 선한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추악한 인간의 이면을 마주하고 타락하여 악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잔혹한 최후를 선사해주죠. 고로 아무리 토가시 센세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했을지언정 클로로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일은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히소카와 대결 때 자신의 제약이 더 강해졌다고 한 것도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부디 여단 전이 몰살한 끝에서 단장 클로로가 허망하게 죽는 최후만큼은 아니기를 기도해보죠. 유랑극단을 꿈꿨던 유성가의 아이
활용여단의 장시자 단장 클로로 루시후르의 이야기가 어느덧 끝에 다다랐다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패배의 굴욕을 딛고 완벽한 리벤지를 노리는 각성 히소카, 여단에 입단한 히소카의 조커, 가장 깊은 어둠 이름이, 크루타족의 유일한 생존자 복수기 크라피카. 모두의 예상대로 이 셋 중 한 명이 클로로의 목숨을 앗아갈 것인지, 혹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악마의 재능 토가시답게 흔해 빠진 예측들을 싹 다 뒤집고 최고의 빌런에 걸맞는 반전 넘치는 거룩한 최후를 선사할지는 일단 연재가 다시 재개된 그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